9월 15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을 알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잠시 잦아들기도 하겠지만 모레 일요일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하나 같이 보실까요? 네. 너무 귀엽죠. 저처럼. 어제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의 한 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가을비를 맞으면서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가혁 기자랑 다르게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깜찍합니다.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더 내려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다 보면 목, 어깨, 네. 뻐근하죠. 거북목 증후군 많이들 겪고 계실 텐데 간편하게 두 손으로 근육 풀어보는 마사지 오늘 배워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고요. 오늘도 상클 끝까지 1시간 함께해 주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네. 이재승 기자는 아까 그 다람쥐랑 이가혁 기자가 닮았다고. 저는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람쥐한테 정말 죄송한 그런 아쉬움입니다. 네.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재미로 그랬어요입니다. 이 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제지하려는 순찰차에 폭죽을 쏘며 달아났습니다. 자, 붙잡고 보니까 모두 10대였고 대부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어두운 도로입니다. 둘씩 오토바이가 달리고 쫓는 자동차, 경찰차입니다. 정지 명령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오가는데요. 자, 경찰차가 따라 붙자 운전석을 향해 방금 폭죽을 쏘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렇습니다. 지금 불꽃이 유리로 날아들고 또 차체에 맞고 튀어 나갑니다. 지금 경찰차 블랙박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폭주족들이 경찰차에 폭죽을 쏘고 막 조롱하듯이 비틀비틀 고개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와,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서 갓길에 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자,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해서 경찰차 앞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또 경찰차 한 대가 이제 추가로 지원을 나와서 두 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약 올리듯 위험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 20분 넘게 120차례 신호 위반과 또 중앙선 침범 등 무법 운전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들어보시죠. 두 대가 쫓아가가지고 옆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놔두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제 피해자를. 와, 지금 영상 얼핏 봐도 폭주족들의 수가 한 10명은 돼 보여요. 꽤 많아 보이는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경찰까지 위협을 하다니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지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체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좀 약 올리면서 달아난 이 폭주족 중에는 당시 현장에서 단 한 명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쫓아가기만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한 명의 오토바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한 명만 붙잡을 수가 있었고 이후에 통신 수사 등으로 7개월 만에 나머지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모두 붙잡게 된 건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운전을 한 건가요? 경찰까지 위협하면서. 네, 이 폭주족 13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였고요. 이 중에 12명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온 대답은 재미로 그랬다였습니다. 재미로 그랬다. 이렇게 위험하게 무법 운전을 벌이고 재미로 그랬다라는 답을 들으니까 참 정말로 제 앞에 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저게 그냥 무슨 어디 통제된 도로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인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거고 무고한 시민들이 운전을 하는 곳 아닙니까? 누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요. 일단은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지만 같은 잘못을 또 한 번 하거나 정말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사에 보면 항상 댓글에 그러니까 물론 저
가해 폭주족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네. 조금 더 강경하게 경찰이 뭐 조금 약하게 부딪혀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렇습니다. 면을 또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요즘에는 하네요. 이제 경찰의 대응, 뭐 네. 강경대응이란 말도 있지만 실은 예. 적법하게 대응을 제대로 해서 차후에 나타날 그 추가적인 그 폭력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무고한 시민 행인이 다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똥기저귀 던진 이유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부모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예. 자, 얼굴에 변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이고요. 아이고. 학부모가 던진 기저귀에 맞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렸지만 변이 묻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자 사과를 하러 갔다가 당한 일입니다. 현재 교사는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이 불안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내용 들어보시죠. 예. 지금은 현실상 적응을 못해요. 한 말만 계속 되뇌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해 교사 남편이 피해를 알리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이 청원에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3만 8천 명 넘게 동의를 했는데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는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게 온라인에 퍼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피해 교사 측은 학부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아이에게 작은 상처만 나도 폭언을 퍼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의심했다가 아닌 걸로 밝혀지자 한 달간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학부모 측은 또 아동학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가려내는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이에요. 네, 이 논란이 커지자 가해 학부모도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자, 기저귀를 던진 것 자체 이거는 좀 잘못했다 사과를 했는데 자, 그런데 당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제 교사 측에서 병원으로 찾아와서 당황했다며 여전히 아동 학대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인트 되고 반성도예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한데 아프든 말든 저희 쪽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 측 자녀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홀로 재우거나 또 아이가 산책 후에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게 두는 등 이 정서적 아동 학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부모 측과 교사 측 입장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를 지는 곳이 아니라 연락처 분리하는 공간이에요. 안방 그런 붙박이장을 개조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교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으면서 왜 계속 이 어린이집에 보냈는지 네, 이제 결국 경찰은 이미 아동 학대로 고소당했던 교사와 또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모두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던진 것 자체는 굉장히 누가 봐도 잘못한 그렇죠. 일인데 뭐그 배경에 이제 아동학대가 정말 있었느냐, 교사의 아동학대가 있어서 학부모가 정말 화가 많이 쌓인 상태였느냐, 이것도 또 다시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서로 간에 좀 불신이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분이 묻은 그 선생님의 얼굴, 안경 이런 건 다시 봐도 정말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정말 좀 보면 너무 좀 괴로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과연 누구의 생사가 걸렸을까요? 자, 이것은 곧바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정성스럽게 의자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부터 뭐 팔걸이 또 의자 아래쪽 다리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닦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이 손에는 흰 장갑까지 끼고 있는데요. 자, 소독제를 뿌리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잘 닦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뒤쪽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국기가 보이고요. 한글과 러시아어가 나란히 씌어 있습니다. 네네. 네, 바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꼼꼼하게 의자를 닦고 있는 저 사람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수행원이나 뭐 경호원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일각
러시아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회담 직전까지 이 북한 수행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의자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요, 왜? 자, 이 의자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의자가 뒷다리가 없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쪽 그 두 개의 다리, 이게 니은자 형태로 휘어진 형태로 체중이 실릴 경우에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듯 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의자를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그러니까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런 모양이네요. 네. 네네네. 아, 진짜 만약에 의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북한 경호원이나 수행원은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정말로. 그럴 네네. 수 있죠. 아니, 네. 근데 의자 하나에 생사가 걸렸다는 게 참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네. 근데 저 의자가 이미 한번 교체가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수행원들은 회담 배석자들이 앉을 의자 중 하나로 사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물론 디자인은 같은데 좀 더 안정감이 있었던 그런 의자로 교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흰 장갑을 낀 남성 수행원이 하얀 손수건으로 의자 등받이, 앉는 부분 몇 분간 쉬지 않고 닦았고 또 소독한 뒤에는 금속 탐지기로 닦은 부분을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면 최고 존엄이 앉을 곳이니까 정말 꼼꼼하게 닦았겠죠. 네. 근데 잘 보면 두 나라가 좀 이게 상반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냥 그 러시아 측의 경호원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푸틴이 앉을 그 자리에 편하게 앉고 그냥 별다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지만 북한은 뭔가 이제 미심쩍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전날에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 김 위원장이 이 마으바유 방탄 리무진 차량을 타려고 할 무렵인데 네. 저 열차 내렸던 그 플랫폼에서도 경호원들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굉장히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라고 보니까 온도와 풍속, 이슬점 등을 확인하는 휴대용 기상 관측기를 들고 경호원들이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 그 위원장이 회담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만날 때 러시아랑 북한 사진 기자들 자리 싸움도 상당히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북한 기자들도 경호원 못지않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에서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양국 기자들이 자리 싸움을 할 때 북한 기자들은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 양국 기자들의 치열한 기싸움을 본 이 푸틴 대통령이 사이좋게 좀 하시라라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일간 그 한 기자에 따르면 나는 무조건 북한 동료에게 양보할 것이다. 그들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현장 취재 갔었는데 그때 네. 북한 기자들도 왔거든요. 네네. 근데 경호원인 줄 알아서 덩치도 너무 크고 아, 진짜? 제가 어깨에 한 번 맞았는데 거의 제가 날아갈 뻔했고 조용히 저는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김 위원장 태운 열차가 이제 전투기 제작 공장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첨단 전투기인 수호이를 비롯한 민간 항공기도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2002년에 이곳을 방문해서 전투기 공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둘러본 뒤에 이어서 태평양 함대까지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인공위성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를 등에 업고 군사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엔 제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재 틀 안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무기 거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도 주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립 뽑은 광크립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탈리아 골칫덩이 푸른 꽃게 변신입니다. 국민 밥도둑으로 알려져 있는 간장게장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군침이 돕니다. 맛있습니다. 속이 노란 알로 꽉 차 있는데요. 배가 우와. 고파질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간장게장 우리가 한국에서 익히 먹는 그 꽃게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꽃게 껍질이 푸른빛이 도는데요. 네, 이 꽃게 다름 아닌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체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골칫거리가 된 바로 그 꽃게인데요. 최근 유럽에 거주한다는 한 한국인 여성이 이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먹은 후기가 누리꾼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알이 가득 들어있고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요. 또 비리지도 않고 살도 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어떤 맛일지 궁금해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푸른빛이 낯설지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면에 넣거나 튀겨 먹어도 괜찮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허. 한편 국내 한 꽃게 수입 업체에서 이 푸른 꽃게 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는 맛이 좋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선호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정식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꽤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흉기를 든 남성 테이저건 맞고 의학입니다. 영상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급히 내립니다. 경찰 보디캠에 담긴 영상인데요. 경찰관이 향한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네,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를 수차례 하지만 무시합니다. 대치 상황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어이구.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 남성, 나이가 80대라고 하는데요. 연인이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이 들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다친 사람 없이 깔끔하게 체포돼서 다행, 요즘 흉기 난동 사건 너무 많아서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는 트렌드가 된 K김밥입니다. 한 소녀가 조리용 은박지 위에 김을 올려놓고 그 위에 흰 밥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손으로 돌돌돌돌 마는데요. 지금 영어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이게 간단하게 만드는 엄마표 간단 김밥 이런 거네요. 야무지게 어린이가 잘 만드네요. 아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네네. So the kim is the seaweed, the pop is the rice. 네, 이렇게 김밥이 뭔지도 설명하면서 야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뚝딱뚝딱 만들고 나서는 당차게 이게 김밥입니다라고 소개도 합니다. 또 김밥을 왜 좋아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는데요.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very good. 너무 귀엽죠. 이 영상은 최근 미국 뉴욕시가 초등학생들이 어떤 점심 도시락을 먹는지 소개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특히 이 한국계 소녀 에이버리의 영상은 25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미국에서 이제 K-팝 또 K-푸드가 인기가 좋은데 K-김밥도 열풍이군요.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이 외국인들한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저 특유의 비릿한 향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건강식품으로 인식도 많이 되고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의 관심이 남달랐는데요. 김하은 앵커가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가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식 도시락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놀랍고 또 행복하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한국 이민자들의 트라우마였던 김밥이 이제는 트렌드가 됐다. 한국과 한국 문화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K김밥 열풍 그리고 한국 음식 열풍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불법계 번식장 도운 현직 경찰관입니다. 철제로 된 우리 안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과 먹이가 뒤섞여 있는데요. 개들 상태도 지금 참 좋아 보이지 않고요. 개들이 지내는 곳 환경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이곳은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적발된 이른바 개 번식장입니다. 1,300마리의 개들이 당시 있었고 발견 당시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번식장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최근 또 불거졌습니다. 다름 아닌 이 번식장 운영자 중 한 명이 현직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된 경사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병원을 오가며 개들을 번식시키고 개가 팔릴 때마다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이렇게 전화번호, 카톡,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제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에 머니클래스의 남자, 머클남 이주찬 기자.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 시내를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네. 이행카고 한 2주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없어서 못 먹는 핫 아이템 먹태깡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네. 또 구하면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제가 구하러 다녔어요.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제 앞에 지금 먹태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공은 하신 네, 건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렵게 그 맞습니다. 구한 경험담을 오늘 들려주실 거죠. 네네. 네네. 근데 보니까 오전에 마트 뭐 일찍 열 때 소위 말하는 오픈런 해서는 뭐 좀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제가 문을 여는 시간에 갔는데 네네. 그러면 구할 수 있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힘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한번 찾아다녀봤는데 네. 내친김에 뭐 이런 8인분짜리 예. 빅사이즈 도시락 사발면도 제가 구해봤고요. 예. 딸 때 빵 하고 소리가 난다는 맥주도 제가 구해봤습니다. 예. 이런 최근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제품들 제가 구해봤는데 음. 과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은 소비 트렌드 이야기군요.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시각 10시 9분 막 됐는데요. 마트 문을 열면 요즘 인기 있는 없어서 못 먹는다는 먹태깡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데요. 스낵 코너에 왔는데 여전히 먹태깡은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시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트 문을 열 때 오면 먹태깡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입점할 예정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입점에 예정이 없고요. 주말이나 돼봐야지 저희가 판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규모가 더 큰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토록 찾던 먹태깡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유행한다는 깡맥주는 살 수 있을까? 각종 맥주가 전시되어 있는 코너로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꼼꼼히 찬찬히 찾아봐도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보도시락 라면에서 생크림빵까지 살래야 살 수 없는 요즘 유행하는 여러 먹을거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 앱에서는 원래 가격의 2배에서 많게는 서너 배에 이르기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먹태깡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여기 저 마트에다가 지금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요? 지금 그거, 일주일째 못 드시고 계세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줘야 먹지 와야 먹지. 매일 한 번씩 가는데 그렇다면 유행하는 제품들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요즘 유행하는 뭐 과자나 이런 뭐 제품들 쉽게 구입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과거에 그 피카츄빵 같은 네. 거는 그거 너무 재고가 빨리 소진했다 보니까 사기 위해서 많은 매장들을 돌아다니려 했는데 요즘에는 그 편의점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재고 찾기라는 게 있어서요. 앱에서요? 예. 스마트폰에 편의점 앱을 설치하고 사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면 재고가 있는 내 주변의 편의점 위치와 개수 정보가 표시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을 먹은 뒤 본격적으로 먹태깡을 찾으러 다니려 했습니다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앱에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먹태깡 있으면 먹태깡. 먹태깡 다 나갔습니다. 아니 그새 나갔다고요?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아니 그렇게 빨리 나가요? 네, 원래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편입니다. 손님 사갔어요? 네, 바로 사가셨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와요 그럼 또?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또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네. 방금 이주찬 기자 편의점 직원분한테 화낸 거 아니죠? 네. 화낸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주찬 기자가 성공해서 가져온 게 이제 있는데 이놈의 먹태깡이 뭐라고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신기한 건 네. 스마트폰에 그 편의점 앱이 있어서 검색을 하면 어느 지점 편의점에 몇 개가 있다. 이게 뜨는 건 좀 신기하네요. 다 자기가 있는 위치 반경에서 주위에 뜨기 때문에 뭐 걸어가실 수 있는 이동부터 뜨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누가 사갈 수 있는 예, 거고. 주택가인 편의점들은 예. 정말 금방 나가더라고요. 과자 하나 먹기가 참 어렵네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우리는 뭐 과자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네. 또 뭐 어떤 음식이 유행이다 하면 막 줄을 서서라도 기어이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소비 트렌드 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현상을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먼저 참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뭐든 예.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말씀은 정말 현장에서 소비자분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한번 준비된 영상 성공기 어떻게 성공했는지 계속해서 좀 영상을 좀 보죠. 네. 네, 보여주세요. 아쉬운 헛걸음을 뒤로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근처 편의점에 먹태깡이 들어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떴습니다. 신촌숲 아파트 좀 떴어. 이동. 이번엔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앱 이거 보고 지금 왔는데 물건 이거 들어온 거죠? 네,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사도 되죠? 네, 지금 구매 가능하세요. 지금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전시 안 하고 이렇게 여기다 두나요? 네, 거의 고객님들 보실 수 있게 여기 바로 두고. 그럼 여기다 두면 바로 고객님들 와서 사가시나요? 네, 거의 한두 시간 안으로 다 빠지는 상태라서. 드디어 먹태깡을 손에 넣었습니다. 감격의 순간도 잠시. 이번엔 맥주에 도전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앱 보고 왔는데 그 깡 맥주 저희 구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8개 뜬다고 해서 왔는데 그 8개 많이 사시려고? 네. 나는 못 드려요. 그래요? 많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럼 몇 개까지 저기 그냥 하나 정도, 하나?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다른 손님들도 네. 이렇게 들어와도 하나 정도 못 드리죠. 없어서 못 드리고 다른 있으니까. 손님도 예, 사야 되니까.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저희 구입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몇 번의 헛걸음을 반복하며 전보도시락 라면과 생크림 빵도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필요한 제품이라던가 유행하는 제품들이 있다 하면은 알아서 이제 재고까지 확인되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구매도 편리해졌다고.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오픈런은 물론 음식점도 뜨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긴 줄을 서서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나 예금 상품 정보만 떠도 새벽부터 긴 줄은 이어집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맛집도 오픈런하고 맛집뿐만 아니라 모든 구매에 대해서 진심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든 열심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알아서 뭔가 조금 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데 저만 안 하면 약간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랑 대화했을 때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거를. 네, 마지막 소비자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지금 먹태깡하고 뭐 어렵게 구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구했으니까 네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본에 있어서 먹는 겁니다.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꼭 구하면 이 앵커랑 나눠 먹겠다고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독특하긴 하네요. 그래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하여튼. 약간 음주에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 현상을 하나 본 것 같아요. 이 먹태깡이 뭐길래.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구해보고 했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먹태깡 하나가 뭐길래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그럼 우리 사회는 왜 이런 특정 제품에 늘 이렇게 열광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빚어질까? 뭐 전문가한테도 좀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앞서 소비자 인터뷰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꼭 좀 이겨보고 싶다 내지는 비교 우위에 돼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 어떤 그 남보다 좀 허세, 뭐 과시욕 뭐 이런 것도 좀 비교 우위에 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작용한다는 성취감도 들 거죠. 것 같아요. 이거 구했다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소소한 재미, 성취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리세일하는 또 이런 뭐 작지만 뭐 이런 재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 생산업체의 헝거 마케팅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헝거 마케팅, 그러니까 새거가 아니라 헝거다 이건 아니고. 그 헝거 아니고요. 배고프다 할 때 헝그리 헝거 마케팅.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희소 마케팅 혹은 한정판 마케팅이라고 불리는데요. 물건의 희소성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배고픈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헌거 마케팅인데 물론 갖고 업계에서는 싶게 만드는. 그렇죠. 배고픈 상태로 둔다 뭐 이런 뜻, 갖고 싶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생산량 물량이 딸려서 그런 것이다. 이게 농심 측은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면 이제 헌거 마케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꼬꼬면 기억나시죠? 이경규 씨가 예, 만들었던 예. 꼬꼬면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서 생산량을 확 늘렸다가 또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뭐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는데 좀 굉장히 신중한 편인데 아하. 어쨌든 해외 명품의 경우는 헌거 마케팅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꾸준히 값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유행을 따라가고 민감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먹태깡 인기 많으면 뭐 라인 더 늘려서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꼬꼬면의 사례처럼 네네. 함부로 라인을 늘렸다가 설비 늘렸다가 나중에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 그 설비에 투자한 돈을 못 구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공장 설비는 또 이게 그런 한두 한계도 푼이 있군요.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요새 또 유행한다는 이 전보 도시락은 제 손바닥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일반 도시락의 한 8개 사이즈인 예. 거죠. 이것도 요새 이제 온라인에서 먹방 뭐 유튜버들이 이걸 뭐 한 번에 먹기 이런 걸 도전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소비자 심리와 헌거 마케팅 기법까지 이 먹태깡 구하기 이 체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할인 정보도 이주환 기자가 딱 엄선한 할인 정보 전해주시죠.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선물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네네. 지자체하고 마트 할인 행사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좀 한우가 좀 지난해보다는 좀 내렸습니다.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한우 장터를 열었는데요. 네. 각 부위별로 유통 매장 대비보다 최대 60%까지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요. 다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추석맞이 파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품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28일까지. 선물 세트의 경우에 행사 카드로 결제를 하면 또 추가 40%까지 할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매 금액에 따라서 농촌사랑 상품권 또 1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합리적이고 또 알뜰한 쇼핑을 추석 앞두고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주찬 기자가 오늘 먹태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준 이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건의 희소성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희소 마케팅 혹은 한정판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 마케팅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공짜 마케팅, 2번 헝거 마케팅, 3번 경품 마케팅. 자, 정답을 골라서 지금 상암동 클래스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의 발품 경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미국에서 벽 타고 개걸음으로 탈옥해 화제를 모았던 살인범 기억하시나요? 신출귀몰 도주 행각 끝에 드디어 검거됐는데 이후 일부 경찰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교도소를 빠져나간 살인범 다넬로 카발칸테. 결국 도주 2주 만에 수색견에 물려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검거 작전에 참여했던 현장 경찰들에게 일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 현지 언론사가 경찰들이 방금 붙잡은 카발칸테를 에워싼 채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자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경찰들은 수갑을 찬 카발칸테를 이동 차량에 태우기 전 가운데 서게 한 뒤 그를 둘러싸고 포즈를 취했고 정면에 서 있던 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윤리 관점에서 보복 차원의 사진을 찍거나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기념하는 건 옳지 않고 현장에서 증거를 만드는 것 또한 위험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랑용, 과시용으로 즐기는 트로피 사냥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윤리적이란 목소리도 쏟아졌고 또 그간 카발칸테의 행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음에도 체포까지 2주나 걸린 상황에서 과연 경찰들이 이렇게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쓴소리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요즘 결혼식은 전부 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좀 색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설정일까요? 영국에서 열린 결혼식인데 신부만 빼고 다들 검은색 안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 공들여 치장한 신부를 모두 안 보겠다는 뜻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엔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색소실조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17살에 시력을 잃었는데요. 검은 안대를 끼고 시각을 차단한 결혼식, 볼 수 없는 신부를 위한 하객들의 선물이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하는 경험을 모두 똑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다는데요. 훈훈한 사연이죠? 신부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온 모로코 대지진.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수상한 섬광이 포착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현상이 관측된 적이 있다는데요.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현지 시각 지난 8일 모로코 아가디르 지역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저 멀리 아틀란스 산맥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선 마치 공처럼 둥근 빗무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빛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 모로코에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빛이 지진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진광은 지진이 발생할 때 지면으로부터 기체가 분출하면서 생기는 발광 현상으로 번개나 오로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발생 과정이나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빛과 지진의 연관성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전문가도 있어 아직 학계에선 의견이 분분한 현상입니다. 과연 진실이 뭘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는 여러분들의 자세 어떤가요? 네. 고개 푹 숙이고 몸 다 이렇게 쭉 내밀고 그 거북이처럼 목이 구부정하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 맞아요. 있는 그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뒷목이나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은데요. 맞아요. 자, 오늘은 국내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과 함께 거북목 탈출 방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송영민입니다. 괜히 좀 더 이렇게 자세를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직접 이제 동작을 배워보고 싶은데 그 전에 좀 간단히 네. 정리를 하면 네. 거북목 증후군 많이 듣긴 했어요. 뭐 스마트폰 네.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네.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몸통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온 자세를 의미합니다. 아. 머리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머리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밀게 되면 네. 근육과 인대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 그림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맞아요. 만큼 요즘 이 증상 겪고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네. 특히 2030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고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하거나 맞아요. 휴대전화 많이 보니까 되게 이렇게 통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 거북목이 생기는 원인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네. 우리 인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예. 인체 구조는 저기 사바나 들판을 뛰어다니고 달리고 뭐 걷고 이러면서 수렵 채집 활동하라고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수렵 채집 활동은 데이터를 수렵 채집 활동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네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그 데이터 정보를 처리하고 이걸 다루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수렵 채집 활동처럼 생존 활동에 중요한 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한 자세가 나오게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뒤로 넘어지지 않게 앞으로 숙이는 그런 습관도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그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가 눈이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면 손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무서워요. 뒤통수가 다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앞으로 무게 중심을 쏠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본능적인 거네요. 네, 보호 반응이라고 보호 보시면 반응이라고 할 수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저희가 준비된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약간 끔찍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미래의 인간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고 만든 예상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하게 거북목이 되는 거죠. 어깨도 막 긴장해 있고 계속 지금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하고 막 모니터 보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암울한 미래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꾸며 본 겁니다. 근데 목 어깨만 심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목도 엄청 짧아 보이는데 모든 이런 흉추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부분이 다 굽어 이렇게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근데 평소에 거북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네. 크게 아프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저희가 스마트폰을 아예 근절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냥 좀 두거든요. 네. 근데 이 거북목을 함부로 이렇게 방치했다가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럼요. 일단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나갈수록 네. 머리가 앞으로 떨어질까 봐 우리 인체가 보호 반응이 일어나요. 네. 일단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의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신경이나 혈관 중요한 것들은 또 뼈를 타고 지나다니거든요. 네. 또 그것들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네, 그런 신경과 혈관이 막히면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머리를 안쪽에서 콕콕 찌르는 두통들 있잖아요. 예. 이런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약간 몽롱하고 일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그런 어지러움증 그리고 업무 몰입 방해 이런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와, 그 정말 꼭 개선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자세인데. 그리고 지금 이거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깨 좀 피세요. 네. 앞으로 마사지도 나올 거지만요.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거북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거북목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주먹 쥐고요. 네. 그러니까 머그컵 잡은 손 모양을 하시고요. 네네. 검지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뒤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을 쏟아 붓는 거죠. 예. 검지 손가락을 쇄골 바로 위에 걸쳐 놓으세요. 그다음에 주먹을 목젖에 붙이는 거예요. 네. 목 앞쪽에. 그러면 내가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네.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빕니다. 네. 그러면 머리가 많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은 허리부터 펴세요. 허리부터. 허리를 펴야 목이 교정이 됩니다. 예. 허리를 펴고 코끝을 내리고 누군가가 정수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상상하고 키를 살짝 크게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내려놓고 약간 긴장되죠? 네. 5%만 힘을 살짝 빼주시면 약간 내려와요. 예. 네, 그러면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불편한 사람은 거북목일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럼요. 5% 힘을 뺐는데도 불편하다 치면. 이제 현재 내 자세를 거북목 자세에 맞춰서 예.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하면 그러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계속 좀 습관적으로 해줘야겠네요. 이 자세. 네,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자꾸 반복하면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자, 거북목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거북목 네. 증후군인지. 주먹을 머그컵 잡은 손 모양을 네. 하고 나를 향해 뒤집은 다음에 네. 쇄골 뼈 바로 위에부터 붙여서 목젖에 붙이세요. 네. 그러면 저도 지금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 공간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허리를 펴고 코끝을 내리고 키를 크게 해서 예. 빈 공간을 채워준 다음에 손 내리고 5%만 힘을 빼주시면 네, 살짝 내려와요. 예. 그러면 자연스러운 몸통 위에 머리가 얹혀진 자세가 나와요. 예. 근데 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른 자세를 찾고 나니까 좀 이렇게 눈이 떠지는 기분이 그래요? 좀 들어요. 벌써 너무 약간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느낌을 잘 아시는 편이세요. 네, 이거 간단한데 친구들과도 자 이렇게 머그컵 물 쏟듯이 해봐. 여기 쇄골에 대고 목젖에 새끼손가락 대고
공간이 많이 뜨면 너 거북목이래라고 서로 체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이제 친구 목에다 넣어주시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건 또 개그. 울 때를 치면 안 되니까. 네, 가끔 알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 네. 예. 근데 거북목 증후군은 평소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기니까 요거를 이제 올바르게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갖고 싶은데 오늘 아까 주제 봤던 것처럼 1, 2, 3, 4, 5 마사지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네. 1, 2, 3, 4, 5 마사지 뭔가요 이게?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1, 2, 3, 4, 5 순서대로 이용하면서 네. 내 목 어깨를 자세를 교정하고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네. 바로 그러면 한번 하나씩 네. 배워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만 자 네. 알려주시죠. 자, 1번 손가락 1번은요. 턱뼈 모서리진데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위들을 눌러보다 보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오. 안 들어가고 약간 안에서 단단함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네네. 그게 경추 1번입니다. 경추 1번. 저는 이 정도에 있고요. 네. 저는 거의 손가락 이거 하나인데 네. 흉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파요. 네. 이 뼈가 정면에서 봤을 때 손가락을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의 수평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먼저 찾고 자세를 일단 바르게 해야 돼요. 일단 귓볼 라인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예.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귓구멍이랑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뒷목을 펼쳐서 바른 자세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자극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딱딱한 근육이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와, 여러분 모두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이 경추 1번 주변 근육 이거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선생님? 30초 정도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30초 정도. 네, 너무 세게 풀어주시면 네. 이제 목 속근육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신경혈관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볍게 자극 주고 바른 자세에 감각을 입력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허리 펴고 고개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고요. 네, 30초 30초 정도 정도. 풀어준다. 경추 1번 네.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 네, 2번, 이번 동작은 동작은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 한번 털어주세요. 네,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혼자 찌그러져. 하다 보니까 네, 힘들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한번 붙여보실까요? 네. 이렇게 검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 붙인 다음에 예. 아까 1번 했던 부위 있죠? 네. 예. 그 바로 뒤쪽. 어디냐면 귓볼 뒤에 머리뼈가 있고 예. 머리뼈 아래에 약간 튀어나온 근육들이 있어요. 좀 커요. 네. 기둥 같은 거. 약간 그 네네네네. 미꾸라지 크기예요. 네네네. 속으로 비유하면. 예. 자, 이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옆목을 비벼주세요. 옆목을 비벼주세요. 오. 약간 힘줄 같은 그 네.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네네네.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움츠린 자세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근육이 튀어나와요. 그러네요. 세워보세요. 안 튀어나와요. 네네. 움츠리면 튀어나오고 세우면 안 튀어나와요. 거북목 만드는 목비근의 힘줄입니다. 목비근. 네, 목비근의 힘줄. 와, 선생님 저는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네, 아픈 다를 수 정도가? 있습니다. 뭐 모니터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있는 모니터를 반복해서 네. 사용했거나 그러면 한쪽이 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손가락 2개로 목비근 풀어주기. 요것도 한 30초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모든 마사지는 30초 이상 2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시원해. 이 목비끝의 끝 쪽을 잘 풀어주면 이게 자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아하. 이게 목을 끌어당기는 근육이니까 이렇게 2번 풀어주신 다음에 꼭 네. 하셔야 될 게 네. 아까 주먹 넣으시고 네. 턱 집어넣고 가슴 펴면 목비근의 길이가 정상화가 돼요. 길이가 돌아오는군요. 예, 이게 짧아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이 근육 길이를 정상화시킨 상태에서 힘 빼고 이제 반복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손가락 2개로 목비근 30초 정도 네. 충분히 푸는 거 봤고요. 그 다음 동작은 뭡니까? 자, 이번에는 3번인데요. 네. 3번 마사지를 제일 좋아하세요. 오, 특히 직장인들. 궁금해요. 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네. 이 모양이 변형되지 않게 힘을 딱 주시면 돼요. 네. 우선 한쪽 손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손으로 왼쪽 목덜미 뒤쪽을 만져보시는데 네. 제가 뒤쪽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손을 넘겨서 왼쪽 목덜미 근육을 네. 반대쪽 근육을 비벼주시는 거예요. 약간 끌어당기면서 와. 기타줄 튕기듯이 툭툭툭툭 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때밀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를 막 밀어가면서. 네. 그게 아니라 제 손 모양을 보시면 이게 근육이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가 있으면 피부는 한 곳을 누르고 근육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피부를 끌고 다니면서 속을 비벼주는 거예요. 속을. 네. 좀 약간 힘을 줘서 해야겠네요. 네, 약간 아하. 힘을 줘서. 그래서 일자목 있는 분들은 목 네. 중간이 아플 텐데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저는 약간 아래쪽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오히려 좀 위쪽이 아파요. 네, 그러면 두통과 관련 있는 부위니까 평소에 이제 두통이 좀 있으신지 보시고요. 네네네. 네. 이게 아픈 부위가 목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던 거군요.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손 네. 가로 모양으로 하시고 손가락 3개로. 네, 반대쪽 목덜미를 네. 툭툭툭툭 하면서 이제 한 곳 할 때 이제 10회 정도 머물러 주시고 네.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나눠서 내가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위를 네.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이것도 한 번 이제 한쪽 할 때 30초씩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 왜 직장인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시원한데요? 와,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냥 손바닥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주시면 되는데 네. 자, 이게 제 목이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괜찮아 이제 힘 빼도 돼 달래주시는 겁니다. 위아래로 잘 네, 달래주기. 이렇게 달래주시면 그 중에 네. 특히 아픈 부위를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럼요. 네. 그 부위가 많이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자, 3개까지 해보고 이제 다음 4번 동작은 뭡니까? 주먹을 쥐신 다음에 네네. 옆머리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가 스트레스 근육이에요. 턱 예. 근육이니까 이런 데를 비벼주시면 됩니다. 아하. 여기 아파요. 엄청 많이 아픈데요? 예전에 네. 중고등학교 때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호흡은 코로 들여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아. 주로 이제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예. 네, 이 부위를 풀어주셔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턱에 힘을 주고 누구랑 싸울 준비하거든요. 네. 네네네. 네, 이런 데 이렇게 풀어주면서 싸우지 마, 괜찮아. 이것도 시원하네요.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좀 자극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손가락 4개로 네. 측두근, 네. 머리 옆부분을 좀 넓게 마사지를 해주기. 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5번은 손을 부리 모양을 하신 다음에 네네. 어머. 어깨 죽지를 눌러보시다가 음. 아픈 데가 있어요. 오. 망울망울한 데를 이렇게 비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건 세게. 네. 근데 앞에 동작들은 너무 막 세게 할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네.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선생님? 앞선 근육들은 좀 작고 섬세한 근육이라면 네. 이 근육은 힘을 내는 큰 근육들이에요. 아. 네, 어차피 내가 혼자 세게 풀어도 죽을 만큼 안 풀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돌을 깬다는 느낌으로 네. 네,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마사지에서 5번은 네. 새 부리처럼 모아서 여기 어깨 이 승모근이나 이런 쪽을 풀어주는 것. 네, 반대쪽도 이렇게 같이 네.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예. 그 인형 뽑기 기계 이렇게 모으듯이. 그것도 좋네요. 그런 네. 생각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해 보여서 네. 시원할까 싶었는데 시원해, 엄청 시원해요. 네. 재밌는 게 엄청 위치가 이제 아픈 부위가 자꾸 옮겨갈 겁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가 풀리니까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5번까지 다 했는데 혹시 마무리 동작도 있을까요? 마무리 동작은 일단 편안하게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어깨 죽지도 이렇게 한번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목에서부터 주물러 주시고 네. 호흡을 하면서 근육이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네. 공기를 근육에 가득 채웠다가 내쉬면서 후 날아가는 모습 상상하시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통해서 부드럽게 반복하신 다음에 네. 어깨 죽지를 부드럽게 돌려주면서 운동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북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네. 효과가 정말 좋은 1, 2, 3, 4, 5 마사지 함께 네. 배워봤습니다. 아니 오늘 네네. 그 오랜만에 댓글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네. 5번이 최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근데 백하늘 바다님은 난 가만히 있고 누가 해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누가 좀 비싼 돈이 드니까 이렇게 오늘 이거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많이 공유하시면서 1, 2, 3, 4, 5 해 이렇게 이게 사실은 알아도 누가 해라고 해줘야 맞다 하면서 한번 시간을 내잖아요. 맞아요. 한번 서로 가족분들끼리 유튜브 영상 공유하시면서 한번 1, 2, 3, 4, 5 마사지 함께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생방송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쉽네요. 자, 여러분 같이 하시죠. 자, 오늘 머니클래스 퀴즈 희소 마케팅 혹은 한정판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케팅 용어 정답은
2번 헝거 마케팅이었습니다. 네, 2번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박채원님 그리고 펑돈님, PENGDO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까지 비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한다고 합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